자, 오늘은 이제, 자, 소비자 행동 이론의 전략적 활용, 요거 할 차례죠. 봅시다. 페이지 87쪽. 자, 87쪽 보자. 자, 봅시다. 87쪽. 자, 우리가 그 소비자 행동 이론의 전략적 활용에서 먼저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프로스펙트 이론입니다. 프로스펙트 하면 뭡니까? 전망이잖아, 전망. 그지? 그래서 봅시다. 이걸 또 전망 또는 뭐라고 그런다? 기대 이론. 그지? 프로스펙트 이론 해가지고 전망 또는 기대 이론이라고 합니다. 자, 이건 뭐냐?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가치, 그지? 가치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밸류, 그지? 어, 가격이 아니고 가치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그래서 주로 세 가지 특성이 나타난다는데 그게 뭐냐 이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중고점 호전성, 민감도 체감성, 뭐 손실 회피성 뭐 이런 건데, 자 이건 뭐냐 그림이 뭐 A, B 나와 있는데 나 뒤에서 더 상세히 설명하겠지만, 예를 들어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우리가 물건을 샀을 때 가치 함수 기준으로 하면은 이득을 얻었을 때보다 손실을 갖다가 얻었을 때, 얻었다는 보다는 손실을 갖다가 받았을 때, 그지? 손실했을 때가 더 크게 느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같은 이득을 갖다가 500을 얻었다 했을 때 사람들은 가치에 대해서 작게 느낀답니다. 작게 이렇게 이만큼 느끼지, 그지? 근데 만약에 요만큼 크기에 똑같이 마이너스 500을 갖다가 손실을 보게 되면요, 예, 우리가 이득을 통해서 느꼈던 어떤 그 뭐라고 할까, 뭐 효능, 그지? 이제 이런 거 효능 가치보다 어떻습니까? 손실을 통한 어떤 효능의 체감을 갖다가 더 크게 느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크기의 증가와 감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뭡니까? 손실이 훨씬 더 사람들이 크게 느낀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느끼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뭐 뒤에서 보겠지만은 손실 회피성, 그지? 손실을 더 크게 느낀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은 중고점 호전성인데, 예를 들어서 그 전에 뭐 중고점 호전성보다는 일단 민감도 체감성.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어떤 우리 가치를 느낄 때 이 가치라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쫙 이렇게 올라가지고 계속해서 뭡니까? 비례적으로 증가되거나든지 이렇게 증가되는 형태로 가치를 느끼는 게 아니고, 어떤 우리가 재화를 갖다가 뭡니까? 구매함에 따라 가지고 이득이 커짐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그때 느끼는 가치가 점차적으로 어떻다? 체감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체감적으로. 자, 이렇게 수직선으로 비례적으로 뭡니까? 어떤 가치가 증대되는 것이 아니고, 가치가 이런 식으로 체감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체감적으로. 그지? 이렇게. 됐지? 그지? 증가는 되지만은 점차적으로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잖아. 그지?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고. 그게 민감도 체감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중거점 호전성은 뭐냐? 사람들이 어떤 중거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느끼는 체감이 다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은 2만 원의 이득을 받고 현재 중고점이 2만 원이고, B라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중고점이 4만 원이야. 기준이, 그지? 근데 A라는 사람은 보니까 2만 원에서 지금 이득이 2만 5천 원으로 만약에 증가됐다고 하자. 이렇게 2만 5천 원 증가됐다고 하면 그때 뭐냐면 가치의 증가는 이만큼 느낍니다. 근데 기준이 4만 원인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4만 원에서 4만 5천 원 증가됐을 때 어떻습니까? 그때의 체감의 크기는, 최정의 크기, 가치의 증부는 이 정도로 느낀다고 하는 겁니다. 즉, 뭡니까? 소득이 큰 사람보다 어떻습니까? 훨씬 뭡니까? 이득의 증가에 체감을 크게 느낀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뭐, 그럴 수 있죠. 우리 화폐를 생각해 보면, 가난한 사람이 부자보다 어떻습니까? 화폐의 그 환기 효용이 체감이 큽니다. 예, 그지? 그래서 예를 들어, 가난한 사람한테 세금 많이 부여하면요, 그만큼 어떻습니까? 박탈감이 크고, 부자인 사람한테 세금을 갖다가 부여하면요, 예, 이렇게 박탈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동일한 세금의 크기를 하더라도, 그지? 그래서 세금도 어떻습니까? 가난하냐 부자에 따라 가지고 어떻습니까? 세율을 갖다 달리 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그지? 똑같은 세율을 주면 안 된단 말이야, 그지? 예, 이런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중고점은 어떤 중고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오전한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프로스펙트 이론에서는 세 가지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걸 보게 됩니다. 이걸 마케팅에 활용한다고 하는 거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중거점 의존성, 레퍼런스 디펜던시. 예, 중거점에 의존한다는 거지. 중거성에 의존한다. 중거에 의존한다. 자,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이 의사결정할 때 자신의 중거점을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거고, 예를 들어가지고 연봉 4천만 원을 받는 사람과 연봉 3,500을 받는 사람 B가 있을 때 누가 더 행복할까? 예, 그지? 중거점이 다르잖아. 자, A의 중거점은 지금 4,500만 원이고 훨씬 크죠? B의 중거점은 3천만 원이다. 그지? 자, 중거점이 4,500만 원과 3천만 원을 중심으로 보면은 B가 훨씬 사실은 어떻습니까? 더 행복하다고 하는 겁니다. 예, 연봉이 낮은 사람이 똑같은 뭡니까? 소득의 변화가 있다고 했을 때 B가 훨씬 행복하다고 하는 건데, 자, 한번 봅시다. 자, 봅시다. 설명은 대충 다 끝났는데 보자. 그림으로. 중거점이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지? 자, A의 중거점이 지금 4,500만 원. 그 다음에 B의 중거점이 3천만 원. 자, 보니까는 A는 지금 어떻습니까? 500만 원, 예를 들어서 연봉이 떨어졌어. 4천만 원 됐고. 자, B는 보니까 3천만 원에서 연봉이 올랐습니다. 500만 원 상승됐어요. 그지? 올라가가지고, 중거점이 올랐어요. 자, 근데 분명히 연봉으로 보면은 지금 A가 더 많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어, B가 더 행복하다고 느낀다고 하는 거죠. 당연한 얘기인데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 자, 왜 그러냐? 자, 지금 보니까 이거지. 그림으로 보면 요로만 보면 잘 모르겠는데, 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게 보니까는 가치가 증가하는 거고, 이거는 가치가 지금 감소되고 있잖아, 그지? 감소 형태를 가지고 있고. 자, 중간에 전화가 와서 죄송합니다. 자, 봅시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방송 좀 끊겼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그림 오른쪽 보면 이게 가치 함수의 그래프거든. 자, 1, 4분면과 3, 4분면으로 나타나는데, 1, 4분면은 어떻습니까? 이득이 증가되면 가치도 증가되면 어떻습니까? 가치 함수가 체감적으로 증가되지, 그지? 자, 그 다음에 3, 4분면 있는 거 어떻습니까? 손실이 커지면은 어떻습니까? 훨씬 더, 그 가치가 체감되고 있는데, 체감의 폭이 훨씬 뭡니까? 급격하죠, 그지? 급격한데. 당연히 어떻습니까? 500만 원 똑같은 500만 원의 증가, 500만 원 감소가 있지만 500만 원 증가됐을 때 가치의 증가폭은 이만큼 느끼고 이 감소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손실에 대해서 느끼는 뭡니까? 체감이 훨씬 크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자, 그지? 자, 그래서 특히 보면 어떻다? 중거적 원효성 때문에 특히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소득이 높은 사람이 소득이 낮은 사람보다 예를 들어 훨씬 더 상실감을 갖다가 상실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연봉이 큰 사람이 더 크기 때문에 그지? 반대로 증가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소득이 증가되면 소득이 작은 사람이 훨씬 더 어떻습니까? 가치를 갖다가 크게 느끼기 때문에 B가 더 훨씬 행복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지? 자, 다음 보여줍시다. 마케팅에서는 이렇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지? 할인 행사. 보통 뭐 3만원 아니다, 25,000원이다. 가격이 높았다가 떨어지면 실제로 뭡니까? 소득이 5,000원 증가되는 거잖아. 그지? 그런 어떤 중고점 기준이 바뀌어 버렸잖아. 그지? 가격이다. 가격, 소득이 아니고, 그지? 할인 전 가격보다 할인 후 가격, 그지? 더 어떻습니까? 소득이 증가되는 느낌을 가지기 때문에 할인 효과를 더 크게 느끼게 된다. 뭐 이런 거. 그럼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지? 일종의 이것도 뭡니까? 중고점 의존성에 대한 것들이죠. 자, 두 번째는 민감도 체감성. 자, 아까 가치 함수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체감적으로 증가되잖아. 그지? 그래서 가격이 동일하게 변하더라도 소비자는 또한 중고점에 따라서 다르게 느끼는데 지금 보면 가격이 보니까는 가격이 2만원에서 뭡니까? 25,000원으로 5,000원 증가되고 지금 4만원에서 어떻습니까? 4만원에서 4만원 역시 5,000원 증가됩니다. 증가폭은 똑같이 5,000원이야. 그런데 어떻습니까? 느끼는 뭡니까? 가치 성분에 느끼는 것은 가격이 뭡니까? 2만원에서 25,000원이 증가됐을 때가 훨씬 더 뭡니까? 크게 느낀다고 하는 거죠. 이 가치 함수의 체감성 때문입니다. 그지? 따라서 어떻습니까? 중고 가격이 낮을수록 소비자들은 더 크게 느낀다. 그런 얘기고. 자, 큰 이득과 작은 손실이 동시에 있을 때, 자, 통합해라. 그지? 예. 큰 이득과 작은 손실이 동시에 있을 때, 큰 이득 크단 말이야.
그러면 통합해버리면 여기에 묻히잖아. 작은 손실은 묻힌다. 그 다음에 작은 이득과 큰 손실이 있을 때 이게 더 크잖아. 그지? 그럼 이럴 때는 같이 통합하면은 뭐면 작은 이득이 묻히니까 어떻게 하라? 이때는 분리하라. 예, 그런 얘기인데 첫 번째 사례 봅시다. 자, 보시면 상여금과 월급의 원천직수 소득금액이 16%일 때네. 100만원 만약에 주면은 16만원 뗀다. 그지? 자, 보니까 6월 1일에 상여금 100만원 주고, 그지? 떼면은 84만원이고, 그지? 월급위에서 16% 떼면 얼마입니까? 48만원이죠. 그지? 3을 곱하면 3, 6, 18, 48이니까 252만원 지급돼. 자, 이렇게 만약에 지급해버리면 사람들이 상여금에 대해서 이 회사에서 주는 이 상여금에서 왜 돈을 까노? 이렇게 불만한단 말이야. 회사에 대해서.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걸 갖다가 합쳐가지고, 자, 어디에다 월급에서 다 뗍니다. 월급에서 다 뗍니다. 상여금이 훨씬 어떻습니까? 상여금 자체가 100만원이 원천징수의 16%보다 훨씬 크잖아. 그지? 자, 그러니까 당연히 묻히겠지. 그지? 마이너스고, 이 플러스니까. 그지? 그래서 월급에서 뺍니다. 그래서 상여비에서는 우리가 전액 지급하고 원천징수에서 빼버리는데 그럼 236만원 지급되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세금이 왜 이래 높노? 국가를 원명하지. 우리 회사는 우리한테 잘 주네? 이래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큰 이득과 작은 손실이 있을 때는 통합해라. 이런 뜻이죠. 회사 입장에 봤을 때는 직원들도 내부 고객이잖아. 내부 고객. 그지? 외부 고객이 아니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 직원들이 자사 제품 구입할 때마다 할인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해주라고? 나중에 할인 금액만큼 포인트 받기. 이제 할인 금액만큼 이렇게 포인트 받는 거, 그지?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이 선호하는 방법은, 자, 나중에 누적 포인트를 갖다 받으면 추가 혜택으로 인식하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작은 이득과 큰 손실이 분리하는 거죠. 물건 사는 거잖아. 물건 사는 건데. 나름대로 물건 구입하긴 하지만 약간 돈이 아깝다 생각 들 수도 있지,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자사 제품 산다고 했을 때, 또는 다른 물건을 산다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어떤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포인트로 주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작은 이득과 큰 손실을 갖다가 분리해주면 되는 거지. 모아가지고, 그지? 나중에 할인을 갖다 분리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줄 수도 있고, 따로따로 줄 수도 있고, 그지? 자, 이것도 좋은 방법이지. 직원 관리를 할 때 저래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손실 회피성, 로스, 어버전이가, 그지? 모르겠고, 자, 봅시다. 소비자들은 이득을 얻을 때보다 손실을 볼 때 더 크게 느낀단 말이야. 그래서 손실을 갖다 피하려고 한다. 500만원 이득 볼 때와 500만원 손실 볼 때가 더 우리가 가치함수에서 딱 보면은, 그지? 요런 가치함수니까 손실 볼 때, 500만원 손실 볼 때가 훨씬 더 크게 느끼잖아. 그지? 맞죠? 그래서 손실은 피하려고 한다. 예, 맞죠? 기분이 나쁘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가격 할인할 때 소폭으로 나눠가지고 여러 번 할인하든지 비용을 청구할 때는 어떻습니까? 한꺼번에 청구하면 상여금에 대해서도, 그지? 불만 안 가지겠지. 그지? 예,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익은 여러 번 나눠서 주고 손실을 한꺼번에 합쳐서 주라. 이런 말을 합니다. 조삼모사, 이거지? 뭐, 조삼모사. 여러분, 조삼모사 알죠? 조삼모사.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원래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주니까 원숭이가 불만을 가지는데, 뭐,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더라? 원숭이한테 제안하죠.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줄게. 그러니까 원숭이가 오케이 이랬습니다. 됐죠? 이게 조삼모사죠. 그지?